빌라가 매우 저렴한 가격에 경매에 나와서 소액 투자하기에 딱 좋은 물건이거든요. 바로 앞에 덕성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개발하기에 딱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이 빌라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노후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대구 동구 신암동 청운빌리지 스터디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물건의 특징부터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대구 동대구역 인근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동대구역 인근은 지금 대구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복합 한승센터로 개발되면서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인근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은 동대구 이안 센트럴 D, 동대구역 하성파크 드림 등 대단지 아파트가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곳 인근 초등학교 옆에 빌라가 매우 저렴한 가격에 경매에 나와서 소액 투자하기에 딱 좋은 물건이거든요. 돈이 되는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구역 인근으로 개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구역 서측 1분 도보거리에는 이렇게 우방 아이유쉘 아파트와 그리고 동대구역 더샵 센터시티, 아래쪽에 보시면 동대구역 아이위시 아파트까지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쏙쏙들이 생겨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측으로는 신세계 백화점과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에는 힐스테이트 동대구역이 들어서고 있고요. 이쪽 부근에 표시되는 동대구역 남측 부근으로는 한창 아파트 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서 이 동대구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엑스콘 노선이 지나가게 되고요. 북쪽으로 조금 올려다 보면 동대구의 대장단지를 알 수 있는 이안 센트럴 D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23년 6월 입주 예정인 동대구역 하성파크 드림 아파트, 대구 파티마 병원이라는 종합병원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바로 동대구역 하성파크 드림 뒤편에 청운빌리지라는 빌라입니다. 바로 앞에 덕성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개발하기에 딱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이 빌라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노후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사이트가 바로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고요. 이곳에서 구역별 노후도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앞전에 얘기 드렸던 대구 덕성초등학교는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위에 있는 청운빌리지 아파트가 경매에 나온 물건인데, 인근 구역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 빨간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노후도가 높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청색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신축에 가깝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구역 어떠신가요? 얼핏 봐도 신축은 별로 없고 노후된 건물이 많은, 최소한 노후된 건물이 이 지역의 66% 이상이 되는 그런 지역임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재개발의 요건, 지역의 노후도가 66% 이상이어야 된다는 조건은 해당이 되죠. 더구나 이곳은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동구청역이라고 대구 지하철 1호선이 도보거리로 460m 거리에 있어서 역세권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치는 대구 부동산이 언젠가는 좋아질 텐데, 그 좋아지는 시기에 재개발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 아닐까요? 로드뷰를 살펴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하얀 건물이 바로 경매로 나온 청운빌리지입니다. 이렇게 로드뷰를 살펴보면 인근에 빌라가 제법 많이 들어선 모습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다 빌라촌이죠. 그런데 경매로 나온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조리식 판넬 느낌의 외장재가 사용된 것 같아요. 이 건축주가 이 건물을 준공을 할 때 돈을 많이 안 들이고 되게 싸게 지어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느낌이 좀 쎄해요. 그래서 내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찍은 사진을 살펴보니까요, 좀 화질이 안 좋긴 하지만 그 싸구려 외장재로 지어졌다는 그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그런데 내부를 보시면 깜짝 놀라는 게 보이십니까? 와, 이 정말 구닥다리 같은 현관문,
정말 내부도 돈을 안 들이고 만들었다라는 게 팍팍 느껴지시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진 보시면서 그리고 외관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하셔야 돼요. 이거 받으면은 내부를 좀 기대할 수는 없겠구나. 내부 인테리어가 필요할 수는 있겠구나. 라는 걸 감안하시고 입찰가에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꼭 단점만은 아닙니다. 이걸 뛰어넘는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공동 현관문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또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7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그야말로 지옥이 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공동 현관문도 있어서 요즘 편의를 갖춘 그런 빌라 물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로드뷰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는데요. 그렇지만 큰 길가로 와서 한번 로드뷰를 살펴볼게요. 여기가 바로 우리 빌라에서 올라오는 골목인데요. 바로 우측편에 어린이 공원이 이렇게 잘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돌려보면요. 이곳이 바로 동대구역 하성파크 드림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에 펜스가 쳐져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바로 코앞에 덕성초등학교도 있어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기도 참 좋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 분석을 끝냈으니까 사건 개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건 번호는 2022타경 4335 대구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청운빌라 702호입니다. 해당 물건 면적은 전용 20.64평이고요. 소유자 손땡땡씨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4월 25일 날 최초 1억 6,900만원에 감정되고 2차 유찰되어서 6월 23일 날 8,281만원 아주 저렴한 가격에 경매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건물 면적이 좀 좁다는 느낌 안 드세요? 그래서 제가 맵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로드뷰 줌을 당겨서 보니까 여기 7층 보이십니까? 제일 꼭대기층이 7층인데 여기 가벽이 세워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 자세히 보니까 이게 사선 제한 때문에 7층의 일부가 이렇게 잘려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다시 조리식 판넬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벽을 세우고 뭐 창고나 아니면 베란다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입찰하실 때 이게 면적이 7층이 좁은 이유가 바로 사선 제한 때문에 이렇게 면적이 좁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가벽이 쳐져 있는 그런 것도 일정 부분 감안을 하셔가지고 입찰가를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부터 살펴볼게요. 2003년 1월 달에 공유자 지분 전부 이전으로 송땡땡씨가 권리를 취득을 했습니다. 공유자 지분 전부 이전이라는 말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 물건을 여러 소유자가 지분에 따라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상속 등의 이유로 흩어진 공유 지분이 이전받아서 온전하게 소유권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송땡땡씨가 공유자 지분 전부 이전을 통해 가지고 소유자가 된 경우죠. 이렇게 지분 이전을 받은 손땡땡씨는 2018년도 3월 26일 날 80신협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KB국민카드 가압류, KB국민카드에서 강제경매를 실시해서 경매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 이하 가압류,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다 말소되는 권리들이니까요. 우리가 인수할 권리 없는 물건이죠. 두 번째,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은 역시나 소유자가 점유 중인 상황으로 임차인이 없어요.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 없는 그런 깨끗한 물건 되겠습니다. 네이버 호가를 살펴봤는데요. 다행히도 매물이 나와 있었습니다. 청운빌리지의 매매가는 약 2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4층에 96m 제곱, 저희 거보다 약 18m 제곱, 약 6평 정도 넓은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물건은 2억 원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할 것 같아요. 역시나 아까 사선 제한 때문에 베란다가 날아간 그 공간이 바로 6평 정도 되겠죠. 전세가는 없어가지고 제가 따로 조사를 해봤어요.
전세 가격 인근 평형으로 비슷한 컨디션의 물건 찾아보니까 약 전세는 1억 2천 정도 추정이 되고요. 월세는 2천에 60 정도로 받을 수 있을 거라 추정이 됐습니다. 디스코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경매로 나온 20.64평은 거래가 없어요. 한 번도 거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26평, 그러니까 전용 22.58평을 기준으로 보니까 22년 11월 26일 날에 1억 6천만 원에 3층이 거래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없었고요. 월세도 역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매매나 전세, 월세가 비슷하게 안 나와 있다면은 좀 시세 조사하기가 까다롭죠. 그럴 때는 주변에 비슷한 연식의 컨디션을 가진 그런 빌라를 비교 대상으로 정하시고 전세나 월세 거래가 있는지 조사를 하셔서 우리 물건에 대입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입찰가 분석을 해보면요. 우선 매매가는 제가 보수적으로 한 1억 3,600만원에 좀 잡았습니다. 이거를 취등록세 1.5%에서 계산하면 204만원의 취등록세가 발생하고요. 명도비는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으니까 200만원 정도는 명도비를 줍시다. 그리고 차익을 1319만원으로 잡으면 낙찰가는 약 1억 1877만원 정도를 제가 예상을 했고요. 여기에 우리가 80%를 대출받으면 약 9,500만원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익률 분석 볼게요. 앞전에서 제가 매매가와 대출 금액을 빼고 그 다음에 취등록세와 명도비를 더하고 기타 관리비를 더한 다음에 우리가 월세 보증금은 2천에 60이라고 했죠. 2천만원의 월세 보증금을 빼면 우리 순투자금은 781만원, 정말 저렴하게 낮게 들어가죠. 그만큼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춰가지고 순투자금을 적게 하는 투자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보증금 2천에 60만원으로 했을 때 월수익은 60만원이 될 거고요. 우리가 앞전에 대출받은 그 금액을 월이자 5.5%로 계산을 해보니까 월에 43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60만원에서 43만원을 빼면 17만원의 월 순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 월수익에 12개월을 곱하고 우리가 총 투자하는 순투자금의 781만원을 나눠주면 수익률이 26.1%가 됩니다. 나쁘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 장점과 단점 살펴보시면요. 동대구 역세권이었다. 그리고 덕성초 인근의 개발 기대가 매우 높았다. 노도도 높았고 그리고 덕성초등학교 부근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요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요 자리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용구 조망이 나와요. 초등학교 건물들은 낮은데 우리 물건은 7층이니까 초등학교를 쭉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조망이 나오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7층 고층이라는 점도 약점이지만 장점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단점은요. 로드뷰 보셨겠지만 좀 공장 느낌, 너무 판넬 그런 거 붙여가지고 안 이쁘게 지었다는 거. 그리고 내부 상태, 이거 너무 건축주가 싸게 했어. 돈을 너무 아꼈어.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동구 신암동의 청운 빌리지 물건 살펴보셨는데요. 이 물건은 아무래도 매매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는 파티마 병원과 동대구역 그리고 초등학교가 있는 만큼 그만큼 수요는 받쳐줄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세팅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다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재개발 이슈가 터지면 그때 엑시트하는 전략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은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